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파일 I/O를 통해서 파일의 데이터를 쓰고 읽고 하는 그런 기능들을 만들어 봤었는데요. 생각보다 마지막 예제가 상당히 길었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점점 긴 프로그램을 짜게 될 건데, 이런 긴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우리가 컴파일 단계 이전에서 미리 처리하는 전처리기를 통해 파일을 분할하고 그리고 분할한 파일을 관리하는 기법들을 이번 시간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좀 생소한 용어인 전처리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 전처리기에 속하는 매크로 상수 및 그다음에 매크로 함수, 그리고 우리가 헤더 파일을 만들어서 이거를 다중 소스 파일과 함께 분할로 관리하는 기법, 그리고 컴파일을 어떤 특정 조건에 따라서 처리하는 컴파일 조건 처리, 그리고 마지막 시습 예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전처리기라는 용어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만든 프로그램을 디버깅 혹은 컴파일을 하게 되면 어떤 과정들이 일어나는지 그 과정들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단축키 F5 혹은 디버그 시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일어나는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요. 먼저 컴파일이라는 과정은 컴파일러가 수행하는 걸로써 우리가 만들어 놓은 C의 소스 파일을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기계어로 번역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컴파일러가 항상 기준점이 되는데요. 이 컴파일러, 소스가 기계어로 변환되기 전에 미리 어떠한 특정 구문들을 처리하는 걸 전처리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처리기는 헤더 파일과 소스 파일들을 합해서 컴파일하기 전에 미리 한번 정리해주는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컴파일러 기계어로 거치게 되면 오브젝트 파일이 생성이 돼서 이것들을 미리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들과 링커가 합해서 실제로 exe 파일이라는 실행 파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처리기라는 것은 컴파일러 이전 단계에서 가장 먼저 미리 처리되는 프로그램의 특수한 구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 언어에서 제공하는 전처리문은 상당히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신 익숙한 구문들도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맨 처음 우리가 헤더 파일을 호출하기 위한 샵 include라는 구문이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어떤 것들의 데이터를 상수를 정의하기 위한 define과 정의된 것을 해제하는 undefine, 그리고 우리가 if문을 통해서 분기를 실행할 수 있는데 이거를 컴파일을 분기할 수 있는 컴파일 조건 분기 처리, 그래서 샵 if, 샵 if define, 샵 if not define, 혹은 if else, else if, 그 다음 and if라는 구문까지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그 이외에 기타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샵 에러, 혹은 디버깅 때만 수행할 샵 라인, 혹은 컴파일 옵션 처리를 위한 샵 프라그마와 같은 전처리기들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전처리 구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샵 define, 정의라는 매크로를 보면요. 우리가 샵 define은 매크로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때 define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값을 이름으로 치환하는 과정을 저희가 매크로 상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메인 프로그램에서 i가 0부터 100까지 반복하는 포문 구문이 있는데, 이렇게 작성을 해 놓으면 다른 프로그램, 작성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이 100이 도대체 어떤 걸 의미를 하는지 알 수 없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우리가 변수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max count는 100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변수의 이름으로 치환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는 단순히 100이라는 상수값을 집어넣은 것보다 우리가 구문 해석을 할 때 i가 0부터 맥스 카운트까지 가는구나 라고 좀 더 편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러한 모든 값들을 변수에 할당해서 사용하기에는 메모리 공간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사용하는 게 우리가 매크로 상수라는 경우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 특정한 값을 맥스 카운터라는 이름으로 define, 정의를 해놨다가 우리가 맥스 카운터라고 써져 있는 구문들을 전부 다 컴파일러 전 자동으로 100이라는 값으로 내부적으로 치환해주는 기능을 하는 일종의 매크로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단순히 컴파일 전에 치환하는 과정이 생기기 때문에 변수 할당처럼 메모리에 공간이 할당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맨 첫 번째와 같은 동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아끼면서 우리가 변수 값을 이름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렇게 디파인 되어 있는 맥스 카운트는 전처리기를 만났을 때, 컴파일 전 전처리기를 만났을 때 이 전처리기가 맥스 카운터는 100이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해서 실제로 코드상에 맥스 카운터라고 적혀 있는 모든 값들을 강제로 100이라는 숫자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컴파일 단계에 넘어와서는 이 디파인, 재정의를 쓰지 않은 구문과 똑같이 컴파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변수를 할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적으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매크로 상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로그램의 가독성을 높이고 혹은 프로그램의 수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의 가독성을 높인다는 얘기는 아까 전처럼 실제로 100이라는 값을 넣은 것보다는 맥스 카운터로 치환을 해놓은 게 프로그램 작성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조금 더 코드가 이해하기 쉬운 코드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프로그램 수정이 용이하다는 것은 이 맥스 카운터가 나타내는 100값이 한 군데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군데에 사용됐을 경우, 근데 이 값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200이라는 값으로 고쳐야 될 경우 매크로 상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저희가 직접 프로그램을 전부 일일이 100을 200으로 바뀌는 수고를 거쳐야 하는데 매크로 상수를 사용했을 경우는 맨 위에 선언되어 있는 100이라는 값만 200으로 고침으로써 자동으로 매크로 상수가 지정되어 있는 모든 상수들을 200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C 언어에서는 되도록이면 상수를 사용하지 않고 모두 매크로 상수로 정의해서 사용하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상수를 사용한 예시를 보면 예를 들면 파이라는 우리가 3.141592라는 원주율 파이라는 값을 우리가 원의 넓이를 계산을 할 때 직접 사용하기보다는 파이라는 이름으로 매크로로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거나 인트의 최대 크기는 21억 4,748만 3,647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크로로 지정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 가져다 사용하는 경우 혹은 EPS라는 건 실수에 최대 계산할 수 있는 한계 우리가 파일 입출력에서 한번 봤었죠. EOF, end of 파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1이라는 값이지만 우리가 -1로 써놨을 때보다 EOF로 써놓으면 파일의 끝을 검사하는구나 라고 명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다양한 상수들은 이렇게 매크로로 치환해서 사용하게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상수를 사용한 예제 코드를 보면요. 상수뿐만 아니라 이런 대입 연산자까지도 우리가 매크로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있는 예제 코드 같은 경우는 먼저 KB 히트 같은 경우는 키보드가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씁니다. 언더바 KB hit은 1이다
라고 사용을 해야 하는데 사실 요 구문보다는 는은 is로 치환을 하고 일은 on으로 치환을 해서 키보드 키보드 누름이 is on이면 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저희가 더 명시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또 ESC를 누르면 키보드를 종료한다. ESC에 대한 키값이 0x1b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0x1b라고 적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도대체 1b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다만 이렇게 매크로 상수를 통해서 ESC라는 문자로 치환을 해 놓으면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프레스 키, 누른 키가 ESC인 케이스에 프로그램을 종료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 매크로, 샵 디파인 같은 경우는 상수뿐만 아니라 함수 형태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거듭 제곱을 나타내는 3 곱하기 3, 3의 2승이죠. 3 곱하기 3 같은 경우에 우리가 물론 이걸 함수로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이 스퀘어, 가로 열고, 전달인자, 그리고 그 전달인자가 사용될 수식을 이렇게 매크로 형태로 공식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스퀘어라는 매크로 함수를 만들어 두고 우리가 스퀘어, 가로 열고, 32와 같이 함수처럼 사용을 하게 되면 실제로 32 곱하기 32가 수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크로 상수 같은 경우는 정말 간단한 계산들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먼저 뭐 A랑 B랑 더하는 거, 뭐 우리가 더할 수도 있지만 썸이라는 함수, 에버리지, X, Y, Z 세 개의 값이 있는데 평균을 구한다거나 혹은 A와 B 값 중에 누가 더 큰지 비교하는 큰 값을 리턴해주는 함수가 우리가 max라는 함수인데요. 이거를 실제로 구현을 해보면 오른쪽과 같습니다. 그래서 x랑 y랑 비교해서 사막연산자가 나왔네요. x가 y보다 크면 x가 최대값이다. 혹은 x가 y보다 크지 않으면, 즉 y가 더 크면 y가 최대값이다. 와 같이 이러한 좀 복잡한 수식도 우리가 매크로를 통해서 구현을 해내게 되면 손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매크로 함수는 장단점이 각각 존재를 하는데요. 함수를 호출하는 단계가 아니고 우리가 컴파일 이전에 미리 치환이 되는 전처리기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행 속도가 매우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물론 메모리 측면에서도 절약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함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인자의 타입이 인트인지 플롯인지를 넣어야 되는데 매크로 같은 경우는 단순 치환이기 때문에 타입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타입을 신경 쓰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매크로 함수는 구현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시에서 매크로 함수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예를 들면 스퀘어 x를 쓸 때 우리가 가로를 넣지 않고 치환을 하게 되면 이 x에 해당하는 2 플러스 3이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2 더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3이 되는데 실제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죠? 2, 3은 2 더하기 6 더하기 3 이라는 11이죠. 값이 나오게 되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의도한 바는 뭐였냐면 2랑 3을 먼저 더해서 5 곱하기 5였어요. 25라는 값을 원했는데 이걸 위해서는 반드시 x에다가 이렇게 가로들을 잘 쳐주셔서 2 더하기 3을 집어넣었지만 이 2 더하기 3이 가로에 의해서 먼저 계산이 되는, 그리고 후에 나중에 곱셈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끔 가로를 잘 쳐주셔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런 매크로 함수에는 증감연산자를 사용하지 말게끔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2라는 값을 1 더해서 3이라는 값을 3 곱하기 3이라고 계산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우리가 가로를 치지 않게 되면 이러한 결과값이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되겠죠. 자,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디파인을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헤더 파일을 삽입을 위한 include, 여러분들이 익숙한 include를 살펴볼 건데요. include 같은 경우는 외부에 존재하는 .h 파일을 그대로 불러와서 우리가 해당하는 구문의 위쪽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main.c에 ah.h를 include 하게 되면 ah에 있는 그 내용이 그대로 헤더 파일 위에다 적어 놓은 거랑 같은 효과를 발휘하게 돼요. 자, 이때 이제 헤더 파일 경로를 지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꺽쇠를 이용을 해서 컴파일러에 저장되어 있는, 설치 시에 저장되어 있는 기본 경로를 가져올 수도 있고, 혹은 내 현재 프로젝트가 있는 main.c에 있는 헤더 파일을 가져올 경우에는 우리가 큰 따옴표를 이용을 해서 샵 include 큰 따옴표 myheader.h와 같은 형태로 내가 만들어낸 헤더 파일도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더 파일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다중으로 프로그램 소스를 관리하는 걸 다중 소스 파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헤더 파일을 호출하게 되면 이 헤더 파일과 이름이 같은 소스 파일이 같이 자동으로 링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의 정의부와 그리고 코드의 내용을 각각 헤더와 소스 파일로 분할을 하고 이것들을 통째로 메인에서 불러다가 사용을 하는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살펴보면 우리가 먼저 mypoint.h라는 헤더 파일에 포인트라는 구조체와 이 포인트를 처리하는 distance라는 예전에 봤던 예제 코드를 함수의 원형만 이렇게 선언을 해 놓은 채로 포인트 c라는 함수에서 이 mypointh를 참조하고 그리고 distance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한 다음 이 포인트 h를 main.c가 호출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mypointh에 선언되어 있는 distance를 가져다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때 main.c는 distance를 호출하러 갔다가 이 distance가 있는 소스 파일까지 접근을 해서 우리가 실제로 함수에 선언되어 있는 내용을 불러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분할해서 관리를 하면 우리가 main.c가 거대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혹은 그룹화를 잘 이루어냈다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별로 우리가 원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재사용성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다만 이 헤더 파일을 만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객체 지향형에서는 죽음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모양인데요. 어떤 모양이냐면 어떤 오리진 헤더 파일이 있는데 이 친구를 서브1이라는 헤더 파일과 서브2라는 헤더 파일이 각각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 서브1과 서브2를 또다시 main.1에서 호출하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되느냐면 서브1에서 오리진 h를 호출을 했는데 서브2에서 오리진 h를 호출했기 때문에 main.c 입장에서는 오리진 h가 두 번 중복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중참조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나오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같은 변수명이 두 개가 나온다거나 같은 함수가 두 개가 나오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컴파일러 단에서 에러를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헤더 파일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모든 헤더 파일의 맨 상단에는 if and define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만약 my_point_h라는 매크로가 not define,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mypoint.h를 정의를 하고 수행을 하겠다. 어디까지? end if까지 라는 구문을 통해서 우리가 헤더 파일 중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걸 부른 sub.1h 파일 같은 경우는
처음에 myPoint h가 선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언하고 구조체 만들고 함수까지 호출을 하고 종료를 하는데요. 이걸 두 번째 호출하게 되는 serve 2.h 같은 경우는 이미 1에서 myPoint h를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if and define이 이미 얘네가 수행을 한번 했구나라고 해서 and if까지의 수행을 막아줍니다. 그럼으로써 main.c에서는 1과 2를 동시에 호출을 해도 myPoint.h는 이 단계에서만 호출이 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호출이 되지 않고 serve2.h에 있는 내용만 불러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헤더 파일을 만들 때는 if and define과 그 다음 define, and if까지 이용을 해서 우리가 헤더 파일 중복을 막을 수 있게끔 해야 자유롭게 재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컴파일 조건 처리를 빠르게 살펴보면요. define이 되어 있지 않은지를 검사하는 if and def와 달리 if define 같은 경우는 define이 되어 있는지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define, 이 프로그램은 테스트 버전이다라고 했을 때 if define, 얘가 테스트 버전이면 테스트 버전을 수행하겠다고 우리가 디버깅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수도 있고요. 디버깅이 끝났을 때 우리가 이쪽 구문 define 정의만 지우게 되면 define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동작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컴파일 조건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버전을 나눠서 사용을 할 때 if, define, else, and if라는 구문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윈도우 버전을 define이 되어 있으면 윈도우 버전 프로그램이 수행이 되고 그게 아닌 경우는 리눅스 버전이 수행이 되게끔 저희가 코드를 작성을 하면 윈도우 버전을 define 했을 때는 윈도우 버전, 리눅스 버전을 define 했을 때는 리눅스 버전이 활성화되면서 컴파일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문 경우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매크로를 취소할 수 있는 가령 10이라는 매크로 상수를 사이즈로 정의를 해놨을 때 이 친구를 취소하고 다시 재정의하는 경우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혹은 조건이 매우 여러 가지일 때는 우리가 else if를 이용하듯이 샵 if 샵 else if 샵 else 샵 and if와 같은 형태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define이 되어 있는지 아니라 어떤 특정 값을 검사를 하는 건데요. 다만 이때 조건에는 반드시 정수나 매크로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매크로인 모드나 정수인 1만 사용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다만 관계 연산자, 증감 연산자 이런 게 아닌 관계 연산자, 크다, 같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지 않다와 같은 관계 연산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가령 랭귀지가 0일 경우에는 한글 파일을 불러오고 랭귀지가 1일 경우에는 독일어를 불러오고 2일 때는 중국어를 불러오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는 디폴트로 영문을 읽어오겠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언어 파일을 if 전처리기를 이용해서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상수를 사용하는 예시를 보면 매크로 상수도 우리가 가로를 사용을 해서 조건을 정의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매크로끼리 비교를 한다거나 매크로의 연산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수와 비교를 하고 논리 연산자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다만 상수를 사용할 때 정수만 가능하고 실수는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문자열도 가능하지 않다. 라는 것만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의 면적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다만 버전을 한글 버전과 영문 버전으로 나눠서 만들어 볼 거고 짧은 코드긴 하지만 우리가 원의 둘레와 면적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circle.h라는 헤더 파일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출력 메시지 언어를 매크로 조건에 따라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circle.h에다가는 우리가 헤더 파일 중복 방지를 위해서 if and def define으로 circle.h 매크로를 검사하게끔 수행을 해놨고요. 그 다음 매크로 상수와 매크로 함수를 이용해서 제곱근과 그 다음 파이 값을 우리가 디파인을 해놓았고, 그 다음 원의 면적과 원의 둘레를 구하는 함수의 원형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circle.source 파일에는 헤더 파일 호출을 하고 이 헤더 파일에 있는 함수 원형의 내용을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 main.c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원과 원의 넓이와 둘레를 호출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다만 이 친구를 프린트하는 프린트 메시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컴파일 조건에 따라서 랭귀지가 1이다. 그리고 0일 경우는 한국어로, 1일 경우는 영어로 출력하겠다라는 컴파일 전처리 조건을 만들어서 각각의 korea.h와 english.h에 같은 이름의 변수에 다른 데이터들을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우리가 원할 때마다 원하는 헤더 파일을 조건에 맞게끔 호출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 코드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숙지를 해보시고 네, 여기까지 해서 전처리기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